아, 힘들어. 오늘은 그래도 세 타입밖에 안 되니까 6시에 간다니까 굉장히 하루가 빨리 가. 그러지 않냐? 자, 봐봐. 은지야. 은지, 어제 선생님 말했지. 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평상시에 개념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된다. 뭐다 물어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네가 봐봐. 이 개념 이해를 갖다가 계속 모르는 걸 쌓아놓잖아.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또 개념 이해를 다시 한단 말이야. 그게 뭔 비효율적인 짓거리야.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 말이. 야, 저번 시간에 이용계라고 다 끝냈어? 앞에 봐봐. 너 머리 깎고 왔냐? 네. 오케이. 야, 샴푸 냄새 확 난다. 뭔 말인지 알지? 뭐를 쓰냐? 샴푸를? 몰라요. 야, 공유결합, 이제 공유결합 하면 돼? 네. 모르는 거 있었어? 문제 풀었냐? 네. 오늘 또 그거 해. 클리닝 하고 와. 자, 보자. 저번에 이거 이용결합 나눠줬냐? 네. 이제 이따가 공유결합도 나눠줄게. 금속결합하고. 보자. 공유결합 보자. 예. 네. 예. 예. 아, 그래요? 아닌데 잘못 들어왔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잘못 들어왔다고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자, 공유결합 보자. 이제 공유결합은 뭐니? 비금속과 비금속이 뭐?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야. 하고 분자를 만드는 거는 공유결합밖에 없어. 분자가 되는 게. 자, 뭐든지 다 분자는 아닌데 대부분이 분자야.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해. 갖고 모든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그럼 보자. 자, 공유결합의 형성을 보자. 공유결합의 형성을 보자. 첫 번째. 공유결합 형성은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봐라. 자, 비금속과 비금속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즉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면 봐봐. 공유결합은 원자하고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놔갖고 전자쌍을 만들어갖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야, 예를 들어서 H2O가 있어. 잘 봐.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자, 그러면 중심 원자가 누구야? 산소야. 가운데서. 응? 산소인데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이지. 8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야.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2개가 부족해. 근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1개지. 그러니까 수소 2개하고 결합하면 6개, 1개니까 8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결합해요. 둘 다 1개씩 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 그러면 얘는
얘는 전자를 둘 다 공유해 있지. 이 전자쌍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유 전자쌍.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공유했어 안 했어? 산소 원자에만 소통이 됐지. 얘들을 뭐라 그래요? 비공유 전자쌍. 전자쌍에는 공유하는 공유 전자쌍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반발력이 어차피 전부 다 공유건 비공유건 쌍이야. 전자쌍이야. 그럼 뭐가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이 청력이 누가 제일 세다? 비공유가 제일 세다. 그 다음 비공유, 공유. 그 다음 공유. 이렇게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자, 봐봐.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건 틀렸어. 이것 때문에 틀렸어. 왜 틀렸냐면 자,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공유전자쌍은 수소하고 산소 원자 사이에 있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긴 치우쳐. 그러나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근데 이 비공유전자쌍은 산소에만 속해 있어. 그러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강해버려. 얘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구조가 되냐? 이렇게 일자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구분형이 되는 거야. 구분형.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야, 공유전자쌍 여기에 있지.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근데 얘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얘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 얘들은 작아. 그러니까 얘들이 밀어내버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얘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얘들을 밀어내버려. 비공유전자쌍. 공유성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근데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사이에 좁은 공간밖에 못 차지해. 그러니까 밀어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단일 결합이 두 개니까 이중 결합이 아니야. 전자쌍을 각각의 한 쌍씩 공유하지. 그럼 단일 결합이 두 개인 거야. 전자쌍을 두 쌍을 공유해야지만이 이중 결합이야. 그리고 이 다중 결합은 삼중 결합밖에 없다. 사중 결합은 없어. 그러면 얘들은 단일 결합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구분형 구조야. 구분형 구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지. 그러면 주부들끼리 야,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내놓게. 얘 봐. 두 개 만져가지. 얘 8개 만져가잖아. 목태기 주지 다 만져가지. 야,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내놓게. 하고 이렇게. 뭐만 있어? 공유전자쌍만 있지. 그리고 얘들은 단일결합이야. 응? 이해되니? 그 다음 뭐가 있냐? 이제 뭐 NH3가 있어. NH3는 암모니아지. 그러면 중심 원자가 누구니? 질소지.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근데 몇 개가 부족해? 3개 부족하니까 수소가 몇 개가 부족하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씨! 아, 말았네? 안 뿌렸네?
뭐 안 뿌렸을까? 안약을 안 뿌렸어. 아이씨. 많이 좋아졌지, 봐봐. 많이 깔아놓으셨지. 술도 안 먹고, 술 먹지 말고. 술 먹으면 이게 더 도질 수 있대. 자, 안약이 두 개예요. 1번 안약, 2번 안약. 1번 안약을 뿌린 다음에 2분 후에 2번 안약을 뿌리자. 아, 나 이거 안 보여줘야지. 일본 안약 뿌렸다. 2분에 뿌릴 게 또 2번 안약 뿌리자. 잡아봐. 어이씨. 잡아. 그러면 얘는 비공유전자쌍, 아니 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세 쌍이고, 선생님 봐봐.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공유전자쌍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얘는 삼중결합이야? 아니야. 단일결합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있어. 그리고 삼각불형이 삼각불형. 불형이고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근데 네 번째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은 중심 원자가 뭐야? 탄소지.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어. 그럼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4개 부족하니까 4개하고 결합해. 이렇게 수소. 그럼 얘는 8개, 얘 2개 다 만져갖고 얘도 봐봐 이렇게. 이렇게. 얘는 공유전자쌍만 몇 쌍이 있어? 4쌍이 있어. 사중결합이야? 아니야. 얘는 단일결합이 4개가 있는 거야. 얘는 무슨 양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얘도 원래는 이렇게 그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삼각불형이고 얘는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다. 이해됐어? 그럼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O2가 있어. O2. 산소가 있지. 산소는 몇 개? 원자가 진짜 6개지. 그럼 2개가 부족이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2개씩 공유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원자가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인데 이렇게. 이번에는 한 쌍이 아니라 몇 쌍을 한꺼번에 공유해버려. 2쌍을 한꺼번에 공유해요. 2쌍을 한꺼번에 공유해요. 얘는 몇 중결합이다. 그래서 2중결합입니다. 얘는 2중결합입니다. 한 번에 공유하자. 이해됐어? 그 8개를 먼저. 그러면 얘는 몇 중결합이다? 2중결합이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CO2가 있어. CO2는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야. 그리고 하나의 놈이 가운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2개의 놈들이 양쪽 끝으로 가거나 이렇게 뭐 벌어지거나 그래. 이해됐어? 그러면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잖아.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지. 근데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하니까 2개씩 공유해버린 거야. 산소하고 이렇게. 엄마, 이쪽이 부족하겠다. 엄마, 알아서 할게.
봐봐. 그럼 여기에 두 쌍. 이중결합이 몇 개가 있네? 두 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산화탄소는 뭐다?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질소가 있어.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7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몇 개 부족? 3개 부족하지. 질극이 3개씩 공유해버리니까 아까 이렇게. 몇 중 결합이야? 한꺼번에 몇 개 결합했어? 몇 개 공유했어? 3쌍이 공유했죠. 3중 결합인가?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얘는 몇 중 결합이다? 3중 결합 되겠습니다. 3중 결합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이 누가 있다? 8번이 HCn이 있어. 사이 하나 수가 있어. 그러면 중심 원자가 또 누구야? 탄소지. 탄소가 원자가 1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어. 4개가 부족하니까 수소하고는 1개를 보고. 1개를 보고. 그리고 질소하고는 3개를 보고. 여기 공유전자 4쌍이지. 얘 3쌍이지. 여기에 비공유전자 1쌍이 있어. 그래 보면 수소하고 탄소는 단일결합, 질소하고는 몇 중결합? 3중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 1번 뿌리. 2번 뿌렸지. 2분 더 지났지? 충분히 지났으니까 뿌렸다. 야, 네 친구 있어? 친한 친구 있어? 과학하는 애들? 이과? 있어? 데려와.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혼자 하는 거 뭐냐? 네 외롭잖아. 옛날부터 예슬이하고는 안 친했잖아. 너. 야, 예슬이는 누가 있길래, 친한 친구가 있길래, 걔 친구 별로 없잖아. 저 몰라요. 근데 누가 하고 같이 갈래? 거기로 갔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런가? 수학 선생님 어이없어. 엄청 어이없어. 그러니까. 그랬지 않냐? 얘한테 말 안 했냐? 그래? 너한테는 안 끝낸 건데. 그렇지? 나는 친구들 많더만. 그래? 너도 가리구나. 가봐봐. 그래가지고 국어는 아무도 안 못해. 국어 선생님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일이 있어. 내가 봐서는 과학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수학만 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 우리 같은 학원이야? 과학이랑 수학이랑 학원이 똑같잖아요. 아, 우리?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수학을 끊으면 과학을 끊어야 되지. 과학만 다닐 수는 없잖아, 또. 근데 봐봐. 걔는 저기 동인천이라고. 그렇지. 그럼 엄마가 태워드리기 힘들잖아. 개버스 잘 안 탈 거야. 잡아봐. 그래갖고, 공유결합 종류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어. 그리고 옆에,
봐봐. 베이결합도 있어. 베이결합은 뭐냐? 아, 근데 왜 지웠지? 내가 왜 지웠지? 봐봐. H2O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뭐가 잘 나오냐면, 자, 각 원자당 비공유 전자를 수가 정해져 있다. 잠깐만. 질소는 몇 쌍이야? 질소는 한 쌍이야. 산소 6번이, 얘 5번이, 원자가 됐다 5개니까 2개 남아. 한 쌍 남아. 근데 산소는 몇 쌍이야? 2쌍이야. 6개니까 2개 남아. 그리고 플로린하고 염소는 7개니까 3개가 남아. 봐. 야, H2O 봐. 몇 개 남냐? 2개. 비공유전자쌍 빨간색 2쌍이야 무조건. 원자 하나다. 자, 그러면 공유하고 비공유는 얼마냐? 2분의 2지. 1이란 말이야. 이걸 딱 준다. 라고 문제 풀어. 이걸 주고 문제 풀라고. 그러면 공유하고 비공유가 똑같네? 전체쌍이. 그러면 1분의 1이랑 2분의 2인데 1분의 1은 아닐 거야. 2분의 1이지. 그거 봐봐. 얘는 1분의 빵이잖아. 공유하고 비공유하고. 빵이지. 비공유 없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봐. 질소는 몇 쌍이라고? 봐. 한 쌍이야. 봐. 산소 몇 쌍? 원자당 2쌍이야. 대입쌍이야. 2개. 이산화탄소에서도 2쌍. 4쌍이지. 야. 질소는 원자 하나당 한 쌍이야. 하나. 이렇게 2쌍이잖아. 여기서도 한 쌍이잖아. 이렇게 편하잖아. 편하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엄청 편해. 그럼 여기서는 얼마야? 공유 대 비공유가 3분의 1. 3분의 1이야. 여기서는 몇 분의 1이야? 공유 대 비공유가 4분의 1이지. 4분의 빵이지. 여기서는 뭐야? 2분의 4야. 2분의 4야. 2야. 오히려 더 많지. 얘는 얼마야? 4분의 4지. 1이지. 얘는 얼마야? 3분의 2지. 이해됐지? 얘는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렇게 나와. 이해됐지? 그리고 베이 공유기호. 베이 공유기호라고 무슨 뜻이냐? 원래는 공유기호랍 자체가 전자쌍을 공평하게 공유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전자쌍을 완성해야 돼요. 근데 베이 공유기호랍은 무임승차. 베이라는 건 등배자야. 올라타버리는 거야, 이 새끼야. 무임승차하는 거야. 지는 전자 안 되는 거야. 남의 전자를 이용해갖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봐봐. 원래 따르고 있어. 봐봐.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아까 아침에 11시에 먹고 왔는데 밥을 11시 전에 먹었구나. 10시 반에 먹었구나. 그럼 지금 배고파야 되잖아. 네, 이따가 먹어야지. 햄버거 하나 사다 먹을까? 그래야 되겠다. 자, 보자. 베이 공유결합은 뭐야? 첫 번째가 이거 H3O 플러스가 약
산이 물에 녹아갖고 이온화가 돼. H 플러스하고 A하고. 이때 H 플러스가 수소 이온이 산의 성질을 나타내겠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H3O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 여기서 봐봐. 이 새끼는 봐봐. 이거야, 이거.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지. 얘는 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원래 전자 하나 있었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 뭐만 있어? 양성자 하나만 있어. 이 새끼는. 이 또라이가 완전 양성자 하나만 있어. 플러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뭐가 있어? 비공유가 두 쌍이 있지. 이 새끼는 전자를 내놓을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무임승차해버려. 무임승차해버려. 등 뒤에 올라가 버려. 무임승차하라고 뭐로 된다? 이렇게 된다. 구부정에서 이제 삼각부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무임승차 해버려요. 이게 배이공.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각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고 공유전자쌍을 이루어야 돼. 근데 이 배이공유라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온이나 분자가 억대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원자나 분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제공하는 하는 공유결합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이를 배이결합이라고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배이공유결합에 또 이것도 있어. 암모니아가 수소하고 결합하면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암모니아 뭐니? 이거잖아. 그러면 자, 뭐가 남았네?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지. 그거에다가 이 새끼 아무것도 없어. 전자가 없어. 공유할 전자가 없으니까 얘 여기 걸 갖다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가 됐다?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된다. 그러면 원래 수소가 결합했으니까 원래 중성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암모늄 이온이 돼. 갖고 삼각분에서 뭘로 바뀌어버려? 정사면체로 바뀌어버려. 이게 배이결합. 이해됐어? 됐지? 그 다음 이제 3번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자. 이건 써놔. 여기다가.
형성과 에너지 변화에서 아까 저번 시간에 이온 결합을 형성을 봤지. 형성과 에너지 변화 봤지. 그러면 공유 결합도 자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력과 인력과 반발력이 다 작용해. 봐라. 옆에 봐. 보충대로 보면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는 정적인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온 결합하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들의 원자핵과 공유된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는 그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그리고 두 원자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것도 이온 결합하고 똑같다. Y축이 에너지고 X축이 거리인데 자 여기에서는 야 이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얘는 뭐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커진단 말이야. 얘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에너지가 작아진다. 근데 반발력은 플러스로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해져.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된단 말이야. 이 두 개를 합해보면 그러면 공유결합에서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A점이라고 하자. 이걸 B점이라고 하자. 이걸 C점이라고 하자. 이걸 D점이라고 하자. 진짜 나는 목이 아플 수밖에 없어. 이중고니까. 분필 담배를 끊어야지. 선생님 담배를 끊는다 이번 달에는. 네. 안 그러면 누구한테 죽어. 죽진 않는데 눈치가 보여. 누가? 왜 지웠지 이걸? 이걸 띄워야 되는데 지운데 이해했지? 이거는 봐라. A는 졸라 멀리 떨어져 있어 수가. 그러니까 인력하고 반발력이 작용 안 해. 아예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응? 근데 B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어. 그러면 누가 우세하다? 인력이 우세하다. 누가 우세하다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인력이 우세해. 그러면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주니까 안정화돼. 그러다가 C는 딱 만나지. 뭐하고 균형을 이룬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즉 에너지가 제일 낮아졌지. 제일 안정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공유결합이 형성돼. 근데 B는 뭐냐면 너무 가까워진 거야. 너무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적용해? 반발력이 우세해가지고 반발력만 적용하죠. 에너지가 커지면서 불안정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때 딱 뭐가 형성된다고? 공유결합 형성. 이때 이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입니다. 436kg, 그렇지. 마이너스 436입니다. 이때 공유결합 형성되니까 이걸 결합 에너지입니다. 근데 결합 에너지는 결합의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니까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거리가 딱 뭐야? 이 거리가 R0 뭐라고 나왔어? R0는 뭐다? 원자핵 사이 거리야. 야, H2 분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원자핵 사이 거리야. 74 피코미터가 원자핵 사이 거리야. 이걸 2분의 1로 하지. 그럼 원자가 만지는 거야. 이해됐어? 요거 436은 H2 분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두 원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하여 에너지는 낮아지지만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커지므로 에너지가 급격히 높아진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처럼 말했지, R0는 결합길이야.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핵 사이 거리야. 74피코미터야.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기체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어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이 강하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H2 분자에다가 436kJ를 주시. 그러면 얘가 뭐다? 수소 원자로 분해가 된다. 결합을 끊어버리잖아. 근데 이거는 원자 사이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야.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끊는 점은 뭐야?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잖아. 틀려? 네? 결합 에너지는 뭐라고?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분자 간의 인력은 녹는 점 끊는 점과 관계된다. 좀만 쉬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 봐. 공유결합 물질 보자. 공유결합 물질 보면 특이하게 공유결합은 이온 결정밖에 안 만들어. 근데 공유결합은 두 개를 만들어.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을 만든다. 공유결합 공유결합만이 뭘 만든다고? 분자.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였을 때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해.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들이 모여가지고 분자가 된단 말이야.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가지고 공유결합 물질로 생성되는 물질로 대부분 독립된 분자로 존재한다. 공유결합 물질만이 분자가 될 수 있어.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분자성 고체는 뭐로 나뉘냐? 크게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을 넣는다. 분자 결정은 뭐야? 분자성 고체. 즉 분자를 이루는 놈들이 분자 간의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야.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되어 이룬 결정으로서 뭐 있냐? 자,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원자 결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냐?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결합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고, 자, 얘들은
공유결정, 원자결정은 왜 원자결정이냐? 원자결합에 의해서 결합되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결합하고 원자 간의 공유결합하고 분자 간의 결합하고 누가 더 강하니? 원자 간의 결합이 강해. 그러니까 원자결정, 공유결정이 훨씬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분자결정, 분자성 고체는 분자들이 분자 간의 인력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야? H2O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이지.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이다. 얘는 물 분자가 아니야. 얘는 이산화탄소 분자. 얘는 아이오딘은 아이오딘 분자. 나프탈렌은 있는데, 근데 얘들은 뭐다? 승화성 분자. 고체에서 막바로 지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졸라리 약하거든.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 낮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알아. 대표적인 승화성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다. 하고 얼음은 분자 내 원자는 공유결합하고 있으므로 원자 사이의 인력은 강하지만 분자 사이의 인력은 어떻다? 약하다. 드라이아이스하고 아이오딘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약해 승화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규칙적으로 배열돼 결정을 이룬다. 근데 분자 사이의 인력은 매우 약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다? 분자 결정은 어떻다? 약하다. 응? 그래갖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그 다음 공유 결정, 분자 결정을 보자. 원자 결정을 보자. 원자 결정을 봐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으로서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이 있지. 그럼 뭐라? 자,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원자들끼리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원자들끼리 결합이 분자들끼리 결합보다 졸라리 센 거야.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분자 결정보다 공유 결정이 엄청 높은 거야. 하고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으로서 뭐가 있어? 얘가 다이아몬드, 흑연, 흑연, 그 다음에 뭐 있어? 석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뭐로 돼 있어? 탄소 원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원자들끼리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얘들은 계속해서 4개의 원자들이 모두 다 전자가 다 결합하고 있는 거야. 탄소 원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다이아몬드는 그물 구조예요. 그래갖고 그물 구조여갖고 강도나 경도는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강도나 경도는 세. 그러나 전자들이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없어? 남는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흑연은 전자 4개 중에 3개만 참여하고 있는 벌집 모양의 육각형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가 남으니까 공유결합 중에서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흑연밖에 없어. 근데 얘는 같은 층끼리 결합은 졸라 세. 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 그거 무슨 구조라고 그래?
층상구조라고 해요. 층상구조. 그러니까 얘는 전자 4개 중에서 3개만 참여하니까 전자 하나 남지. 그러니까 공유결합 중에서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리고 얘들은 같은 층기결합은 세단 말이야. 근데 다른 층기결합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연필이 써지는 거야. 만약에 다른 층기결합도 강하지, 그러면 공책이 찢어질 거야. 근데 다른 층기결합은 약하기 때문에 써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4개하고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한 3차원의 그물 구조다. 매우 단단하다. 그러나 남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없다. 근데 흑연은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하고 평면에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하고 있는 층상구조다. 그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약해서 부드러우기 쉽다. 그리고 석영은 Si5포인데 Si 규소 원자 1개가 산소 원자 4개하고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한 3차원적 그물 구조다. 굉장히 단단해. 응? 근데 옆에 봐라.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왜 전기전도성이 있을까?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애외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는 흑연의 탄소 원자 1개는 다른 탄소 원자 3개하고 결합하고 있고 4개의 원자 가전자 중에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나머지 1개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유결합의 성질 보자. 공유결합의 성질 보자. 얘는 봐. 첫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 자,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니까 쉽게 부스러지지만 공유 결정은 원자 간의 결합이지. 원자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서 단단하다. 야, 얘들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다 없다? 없어. 물에는 녹긴 녹아. 근데 녹은 놈이 거의 없어. 왜? 야, 대부분 물에 잘 안 녹고 누구만 자 고체 상태일 때는 흑연만 전류가 흘러. 그리고 기체 상태인 염화수소나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 갖고 얘들이 애외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야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다. 단 누구만 해외? 흑연하고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만 예외다. 전자 사이에 전자가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에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 공유 결정은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은 3500도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야. 제일 높은 게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중에서 공유 결정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 분자 결정이 제일 높다. 이해했어?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아까처럼 옆에 주의해 봐봐. 분자 결정에서 결합 에너지와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결정에서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계없지. 왜? 아까처럼 결합 에너지는 뭐야? 분자를 결합 에너지 줘가지고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 했잖아.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뭐야? 분자 간의 인력과 관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문제 풀어봐. 170.
잡아라. 무슨 결합이 있냐 이제 저기 172페이지에 금속 결합이 있다. 어? 마지막 결합이야. 과학 결합 중에서 금속 결합은 선생님 말했지. 금속 결합 같은 경우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하고 자 금속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내놔. 그러면서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하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그럼 보자. 응?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거야.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원자에게 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얘가 자유전자 때문에 모든 금속의 성질이 나타난다. 봐라. 자, 금속은 봐라. 철이, 중성인 철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가 양이온이 돼. 그러면 이 철 양이온보다 전자가 더 많아. 철 양이온보다 전자가 더 많아. 그러면 이 전자들이 여기 떠 있는 거죠. 그럼 봐라. 이렇게 정전기력, 이렇게 정전기력, 이렇게 정전기력, 이렇게 정전기력. 어? 그러면 봐라. 이때 이들 사이에 만약에 망치로 쳤어.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니? 아니야. 이 결합이 밀리는 망치로 유지가 돼. 그래갖고 펴지는 성질, 전성과 연성이 생겨. 늘어나는 성질. 이것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 만들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철사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자들이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그리고 이 전자가 빛도 반사해. 그래갖고 광택도 나와. 그때 이것들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지, 녹슬지. 그럼 다 없어져. 성질이. 이해됐어? 보자.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정이 나온다. 금속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봐라. 금속 결정의 모형은 선생님 아까 지금 말했지. 전자가 금속의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 것을 바다에 비유한 모형으로서 전자의 바다 위에 전자가 금속 양이온보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다.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고 금속 원자는, 그리고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가 내놓은 전자로서 양이온 사이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래갖고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을 봐라. 금속은 여러 가지 특성은 밑줄 뭐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응? 얘를 갖다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지. 그러면 금속의 성질이 다 잃어. 이해됐어? 금속의 성질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고 여기 있잖아. 그럼 보자. 이랬을 때, 자 봐라. 광택은 봐라. 대부분 은백색 광택이 나지. 맞고,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금속의 표면에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하였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 결합은 고체에서도 전류 흐르고 액체에서도 전류 흐른다. 얘는 틀려. 자 봐봐. 그래가지고 다른 결합하고 틀리게 고체 상태에서도 액체 상태에서도 둘 다 전류 흐른다.
봐봐.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정지성 등이 크다. 왜?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유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근데 전류가 흐르면 전압을 걸어주면 야,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이동해. 실제로.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약속해 준 거야. 그리고 금속 양이온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겠지. 자유로운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열전도성이 크다.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열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큰 열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 열에너지를 전달하니까 열전도성이 좋아. 그리고 연성, 뽑힘성하고 전성, 편집성이 크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금속이 변형되어도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결합이 유지된다. 그러면서 펴지는 성질과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 옆에 봐라. 연성하고 전성이 있지. 연성은 금속을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늘리틀릴 수 있는 성질로서 뽑힘성 또는 늘림성이라고 한다. 이용되는 애로 구리전선 등이 있고 전성은 금속을 얇은 판처럼 넓게 펼 수 있는 성질로서 펴짐성이라고 한다. 이에 이용된 애로 금박, 알루미늄 호일 등이 있지. 이해됐지? 그리고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단 수은은 예외다. 그리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적이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야, 어떻다? 끓는 점이 녹는 점이 높지. 그래갖고 대부분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예? 그리고 봐라, 수은만은 애다. 수은은 액체지. 그리고 옆에 봐. 금속 양이온의 전하와 녹는 점의 관계. 나트륨과 같이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인 경우 양이온의 수만큼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은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는 자유전자 수가 양이온의 2배가 되므로 따라서 양이온이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가 플러스 1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금속 결합을 하므로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더 높다. 한 번 하는 거하고 두 번 하는 거하고 누가 결합이 강해? 두 번 하는 게. 그리고 올라와봐. 화학결합의 물질의 성질 봐봐. 화학결합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강하다? 공유결합, 원자 간의 결합이 강한다. 그 다음 이온결합, 그 다음 금속결합이다. 그러면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의 관계.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지. 누가 제일 강해? 공유결정. 자, 공유결합 중에서도 공유결정이 제일 강해. 왜? 원자 간의 결합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강하다? 이온결합이야. 이온결정. 그 다음 금속결정. 그리고 제일 약한 놈이 누구다? 분자결정이 또 있단 말이야. 분자결정이 또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렇지. 여기다 하나, 여기다 분자결정을 써놓으면 되지. 여기 비교했잖아. 그 부등호에다가 따라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물질은 일반적으로 공유결정의 녹는 점이 가장 높고 금속결정이 가장 낮다가 아니라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 또 분자결정이 있다. 화학결합의 세기는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는 점이 높으므로 제시된 결정의 녹는 점을 통해 공유결합 세기가 가장 강하고 금속결합의 세기가 가장 약하지.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다? 그 공유결합 중에서도 분자결정이 제일 약하다. 봐, 옆에 나왔잖아. 그래서 공유결정이 제일 높지. 매우 높고 녹는 점이 이온결정이 높고 금속결정이 비교적 높고 분자결정이 낮다. 그리고 자, 밑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서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녹는 점,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여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봐봐. 야, 염화 나트륨은
고체일 때 정지전도성 없고 액체일 때 있고 수용액일 때 있어. 그러면 얘는 녹는점이 802도야.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야. 고체일 때 없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산화칼슘도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있고 수용액일 때 있고 녹는점이 2613도야. 이온결합이야. 설탕은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없고 수용일 때 없어. 그리고 녹는점이 185도야. 얘는 공유결정입니다. 공유결합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고체 상태에서 없고 액체 상태에도 없고 얘는 근데 무슨 결정이에요? 얘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원자 결정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설탕하고 다이아몬드는 둘 다 공유결합인데 설탕은 뭐야? 분자 결정이고 다이아몬드는 무슨 결정입니다. 공유 결정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알루미늄은 고체일 때 전기전도수 있고 액체도 있으니까 금속결합입니다. 이해됐지? 전기전도성을 이용한 물질의 분류,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 나트륨과 산화칼슘이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하고 다이아몬드다.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금속결합 물질은 알루미늄이다. 고체,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으니까. 자,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점 비교.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산화칼슘하고 염화, 나트륨은 전하량이 산화칼슘이 녹는점이 더 높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염화, 나트륨이 1 곱하기 1이지. 그러면 누가 전하량이 센 놈이 높은 거야. 공유결합 물질에서 다이아몬드하고 설탕 중에서 누가 높아?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이고 공유결정이고 설탕은 분자결정이니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력이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물질의 끓는점 비교는 다이아몬드 공유결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산화칼슘, 염화, 나트륨 이온결정이 크고 그 다음 알루미늄 금속결정, 그 다음 설탕 분자결정이 작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보다는 강하므로 공유결정이나 이온결정이나 금속결정보다는 녹점이 높다. 그리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분자결정은 공유결정에 비해서 녹는점이 매우 낮다. 그리고 옆에 봐라.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점. 자, 모든 공유결정의 녹는점이 가장 높고 금속결정이 가장 낮은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 금속결정인 불이나 철은 녹는점이 1000도가 넘는데 공유결정인 규소나 이온결정인 염화, 나트륨보다는 녹는점이 높다. 예외는 있어. 무조건이 아니야. 나머지 거 풀어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어. 맞고.